안녕하세요. 많이 안 나오셨군요. 네. 오늘 몇 번인가요? 7번. 네, 7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형 모의고사는 금년도, 그 다음에 작년도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그 최신의 경향이라고 할까, 출제자가 같아요. 대법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법무사 시험 출제자,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 출제자, 등기공무원 시험 출제자가 다 대법원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 같으니까 동형 문제는 가장 최신의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보셔야 될 거예요. 한 30문제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보셔야 돼요. 동형 모의고사는. 7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죠. 가등기 1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 법원이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이 가등기는 원칙의 공동신청이죠. 다만 단독신청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신청이죠.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도 단독신청입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도 단독신청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1번 지문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신청이니까 촉탁이 틀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소도 어떻게 됩니까? 단독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이루어질 겁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죠. 여러 번. 물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고 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을의 이름으로. 그럼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죠. 직권으로 말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기억 안 나세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당연히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직권 말소가 되지만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어떠한 등기 이후에 뒤따라 나온 등기라고 했습니까? 가압류 등기 이후에 뒤따라 나온다고 했죠. 이 가압류 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것도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가압류 등기가 가등기보다 후순위라고 한다면 직권 말소했고, 둘 다. 그렇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 가등기에 뒤따라 나오는 등기라고 했고, 세 번째 뭐가 있었죠? 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요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러면 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요 대항력이 있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했죠. 또한 이러한 등기가 가등기보다 후순위라고 한다면 다 직권 말소하지만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것도 직권 말소하지 않고 이것도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병의 이름으로 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가등기가 아니라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가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 후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지만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에 이루어진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강제경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이때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워낙 여러 번 한 거죠.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거기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틀렸죠? 직권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3번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일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틀렸죠? 그래서 이 가등기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죠?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것.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할 것.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세 가지가 인정이 되죠.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장래 확정될 청구권. 그때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없다가 틀렸습니다. 4번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 등기도 원칙은 공동신청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명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불병 전부 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5번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틀렸죠? 저당권은 관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여러 번 했던 것들이죠. 정답은 4번. 8번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즉 확인 판결의 하나입니까? 아니죠.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렇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여기 판결서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판결서예요. 판결서는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주문에 2줄에서 3줄짜리로 대단히 간략하다고 했습니다.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확인 판결이라고 불러요.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이행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면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형성 판결입니다. 그런데 주문이 무엇으로 끝나건 즉 판결의 종류가 뭐건 요 판결 이후에 A가 소유자임이 표기되어 있다면 법원은 A를 소유자로 인정한 거죠. 여기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여기 판결의 효력이 있으니까 요 주문이 뭐로 끝나건 즉 판결의 종류가 뭐건 이후에 A가 소유자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는 법원이 소유자로 인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있죠. 네.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과 그 연원을 기록하지 않는다. 틀렸죠? 정말 여러 번 한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연원을 기록하지 않는다. 맞죠? 제가 틀렸다 그랬나?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회를 기록하니까 신청 정보에도 등기원인과 그 연회를 자꾸 왜 이러지? 네.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신청 정보에도 기록하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신청 정보에 근거 규정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근거 규정 65조 제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4호인지 근거 규정은
반드시 신청 정보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론은 뭡니까?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등기법 제65조 1호에 규정되어 있어요. 2호는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게 65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호는 뭐죠?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3호에 규정되어 있고 4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도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 2, 3, 4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지 신청 정보의 근거 규정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이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는 공유자 1인에게만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겠죠.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이건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의 소유자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은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특정 유증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포괄 승계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5번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직권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더욱이 여기서 직권 보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촉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의 촉탁이 있다면 보존 등기 시행할 수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원의 촉탁일 걸 요구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촉탁일 것,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일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촉탁했는데 전세권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네. 다시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촉탁일 것.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일 것. 그러면 법원에서 촉탁을 했는데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촉탁했다는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일 때 직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촉탁일 것.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일 것. 이때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테고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될 테고 9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어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로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포괄 수증자의 경우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있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없을 겁니다. 3번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과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여기서 이 판결에 대해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피고 적격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축주는
보전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건축주, 건축허가명이 있어요? 빨리 상대평가로 왔으면 좋겠어요.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자예요. 갑은 소유권자인데 여기 을이 대장에 을이 채취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죠. 진짜 소유권은 갑이 있는데 대장에는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로 등록된 상태예요. 을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으면 요 갑은 판결서를 한 장 갖고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 주문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에 원고 피고도 나옵니다. 원고 피고. 그럼 이 피고가 제대로 된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예요.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보전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을은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대장에 채취 소유자로 등록된 자니까 보전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죠.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니까 얘를 피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을 피고로 삼아서 판결을 받으면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했다면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상속인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요 갑의 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포괄 유증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얘도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보전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고 적격이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을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에 국가가 최초로 등록되어 있고 을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을의 상속인은 피고 적격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있겠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건축허가서가 있는데 건축허가서 여기는 건축물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의 표시가 있겠죠. 건축주의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서는 확인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네 번째 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 요건 뭡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서는 확인서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확인서의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건물의 객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서에 있는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짓기 전에 허가를 받을 용도로 여기 표기한 것이죠.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객관적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주, 건축허가명인도 어떻습니까?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건축허가서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허가서에 기록된 이 건축주는 피고 적격이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장에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유자는 갑이 갖고 있어요. 소유권은. 그런데 대장에 부동산 표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는 피고가 될 자격이 있다고 했죠. 피고 적격이 있다고 했죠. 채취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되느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부동산이 건물일 때는 모든 서류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 표시가 토지라고 한다면 누구를 피고로 삼은 판결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국가. 그렇죠. 이건 지자체, 여긴 국가.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제대로 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아닙니다.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삼은 판결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건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명의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왜? 건축주는 피고 적격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4번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판결, 이행판결이라도 이유 중에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확정하는 내용인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아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갑구사항란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아까 보신 거고 정답은 1번, 10번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 이전 등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필요 없죠.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채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니까 설정자의 동의 승낙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반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정자가. 단 예외는 있어요. 전세권이 그렇죠.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됐다면 양도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전세권을 제외한 다른 물건들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이라서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 양도가 이루어질 때 설정자의 동의 승낙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먼저 그려보세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인가요?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존속기간은 한 2년으로 하죠.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병은 두 번째로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존속기간이 지금 연장한다고 돼 있죠. 네. 존속기간 어디가 몇 번이죠? 2번 연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 2년으로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발생하죠. 왜요? 이것이 2년이었으면 2년이 경과가 되면 소멸될 테고 순위가 승진되겠죠. 그런데 연장이 돼버리면 2년 동안 승진이 될 기회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전세권 변경 등기할 때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에 뭐가 필요합니까? 네,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승낙의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위 유지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한다면 요 2년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을은 선순위, 병은 후순위. 그렇죠.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요 2년은 어떻게 됩니까? 요 병이 후순위, 아니요, 선순위, 을이 선순위. 잘못되겠네. 이게 승낙이 없다고 한다면 병이 선순위, 그 다음에 을이 후순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 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을 등기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아마 구분지상권 등기가 올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분지상권 등기 몇 가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구분지상권은 첫 번째, 아니요, 구분지상권 보시기 전에 지상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뭐에 대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두 번째,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 될 겁니다. 구분지상권은 이 중에서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죠.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분지상권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이때 도면을 첨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은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땅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중일 때 공중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또는 땅속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여기를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없죠. 따라서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이것도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지상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있느냐?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는 상하로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하의 범위는 옆에서 봤을 때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 봤을 때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상권 맞지만 도면을 첨부할 수는 없어요. 도면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을 그리는 것이 바로 도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에서 지상권으로 바꾼다든지 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으로 바꾸는 것은 내용의 변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때 지상권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지상권 변경 등기. 그렇죠. 하나 더. 인포에서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도 했던 거예요. 특강 시간에도 여기 소유자는 A고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을이 소유하고 병이 소유합니다. 이때 이건 1층은 갑 소유, 2층은 을 소유, 3층은 병 소유니까 이건 일반 건물입니까?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하겠죠. 소유자가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이 요 2층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2층 건물은 1층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지지하고 있으니까. 3층도 이 2층 건물이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지상권 설정하겠습니까? 대지사용권인 지상권 설정해야 될 겁니다. 대지사용권 3분의 1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3번 보셨고 4번인가? 4번 할 차례죠.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없다,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토지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용익물권성인 전세권이 소멸하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있다, 틀렸습니다. 5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왜요? 요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됐을 때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소멸됐고 그리고 담보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정답은 3번. 11번 규약성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 번 한 거죠.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는 어디에 합니까? 표제부에. 그렇죠.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고 갑굴구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건 표제부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표제부 등기니까 이거는 단독이겠습니까? 공동이겠습니까? 단독 신청.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2번 규약성 공용 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겠죠? 일반적으로 규약성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소속함이 원칙이고 그렇죠. 규약성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소유하는 게 원칙이겠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303호를 갑이 을에게 넘기면 규약성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도 갑이 을에게 같이 넘기는 거죠. 이거 규약성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3번 일반적으로 4번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다면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공용 부분이 다시 전유 부분으로 환원된다고 했죠. 전유 부분으로 환원되니까 전유 부분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자가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보전 등기. 그렇죠. 보전 등기 신청해서 갑과 을을 만든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보전 등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5번. 4번이 틀렸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전 등기가 될 겁니다. 5번. 등기관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는 각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규약성 공용 부분이 되면 표제부만 존재하고 갑구을구는 없어져야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갑구을구에는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12번. 다음은 등기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이종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다만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두 개로 나눠서 관리할 뿐이죠. 이 두 개는 뭡니까? 건물 등기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등기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렇죠. 2번.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1 부동산 1 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습니까? 맞죠? 법적인 부동산은 9개지만 집합 건물에 있어서 법적인 부동산은 9개지만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라고 했습니까? 1개. 그렇죠. 따라서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죠. 다만 실질로 판단한다면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한 세트씩 존재하니까 9세트라고 했죠. 따라서 실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D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 부분에는 무엇만 둔다고요? 표제부만 둡니다. 따라서 갑구, 을구에 기록된 내용은 등기관이 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표제부에는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죠? 접수번호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접수번호예요. 그렇죠? 그런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접수번호가 기록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접수 날짜만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가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는 개념상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비읍번 표제부의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 등기의 추정력의 본래 용어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2개, D급과 B급이 될 겁니다. 13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중간생각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죠. 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생략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는 두 군데서 출제되는데 첫 번째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실행이 된 경우 그 실행된 중간생략등기 유효성의 문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생략등기 유효성의 문제 첫 번째 원칙은 어떤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다고 했죠.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첫 번째 관할 위반에 등기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돼요. 이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니까 이때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니까 이거는 유효가 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또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받는데 민사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두 번째,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문제. 원칙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습니까?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죠. 보통의 추정력은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정력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9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더 강력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추정력이 발생하니까 어느 경우에 주로 무효가 됩니까?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든지 변조가 됐다든지 또는 허위 내용이 자인되는 경우 그때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이 담보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순위 보전의 가등기. 이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경매 청구권. 그렇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경매를 청구하겠죠. 경매가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그 경락대금 매각대금이라고 하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선 변제권.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자니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별제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세 가지예요. 우선 변제권,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그런데 담보 가등기도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세 가지 효력이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없습니까? 있죠. 이게 뭡니까? 중간생략 등기예요. 이것도 중간생략 등기니까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5번.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는 뭐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까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죠.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등기니까, 임시로 하는 등기니까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가등기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 변동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14번. 다음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때의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 그렇죠. 그래서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패소한 등기 권리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 패소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죠. 원고, 피고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무슨 등기 시작하는 겁니까? 공유물 분할은 민법에서 보신 바대로 지분의 맞교환이에요.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는 경우 승소한 등기 관리자건 패소한 자건 관계없이 지분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2번 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어야 하나. 맞죠? 이때만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맞죠?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 여부, 패소 여부, 원고, 피고 여부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분의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하죠. 따라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확정되었음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가집행 선고 판결은 이건 미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곧장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집행이라는 표현이 붙어있죠. 가는 임시가, 집행은 강제집행. 임시로 강제집행한다는 말 자체가 이건 미확정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때 단독으로 시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공정증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사례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을 해야지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에서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만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서류가 뭐가 있냐면 화해조서, 인락조서, 청구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들은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변호사인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에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승소한 등기미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좀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때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니까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또 하나가 있죠.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가등기 명의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랬죠. 가등기 권리는 가등기 명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등기 명인은 가등기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자도 등기 의무자니까 뭘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가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가등기필 정보를. 그렇죠. 그 다음에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 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패소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판결 앞에 아무 문구도 없으면 이행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성 판결은 앞에 반드시 형성 판결 아니면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행 판결을 얘기하니까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없다 맞는 지문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원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부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요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시겠죠, 물론. 네. 설명하겠습니다. 등기 예규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이 을에게는 권리가 생기겠죠. 물권 변동이 물건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 거래를 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이나 또는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의 동의는 언제 받아야 될까요? 제한 능력자일 때 법대의 동의를 받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승낙은 언제 받을까요?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허가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래가 있을 때는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갑과 을은 등기소에 무엇을 제공해야 될까요?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를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갑이 신청해 주지 않으면 요 을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을에게 판결서가 한 장 보내지겠죠. 따라서 이 을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판결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맞죠? 이때 이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를 등기소에 을은 제공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 이후에 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판결 이후에 원칙적으로 첫 번째, 기록이 됐건 기록이 되지 않았건, 이 판결 이후에 제3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승낙이 있는지 여부, 허가가 있는지 여부가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됐건 기록이 되지 않았건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 승낙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가 있는지 여부가 이미 다 노출됐고 심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가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됐건 기록되지 않았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심리 과정에서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이미 다 심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 제3자가 행정관청이라고 한다면, 제3자가 행정관청이라고 한다면 이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두 번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청은 일반 국민과 달리 특별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권 분립에 의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됐다면 제공할 필요 없지만 기록되지 않았다면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 제3자가 행정관청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될 때는 동의승낙 허가 여부가 세 번째, 기록이 됐건 기록이 되지 않았건 무조건 제공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기 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두 번인가 설명드렸어요. 이거 그럼 어디서 갈라집니까? 여기서 갈라지죠? 여기서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이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행정관청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렇죠. 이때는 기록이 됐건 판결 위에 기록이 됐건 기록되지 않았건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 틀린 게 뭡니까?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시옷. 이 정도가 출제가 되면 최고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문 하나가. 그 지문 하나가 거기 이응이에요. 이거.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요? 제출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외에는 행정관청이라는 단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제출.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기록된 경우는 제출하지 않지만 기록이 안 됐다면 제출. 이렇게 어떻게든지 외우셔야 될 겁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15번.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이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약집 보시죠. 89쪽을 보십니다. 89쪽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89쪽을 보시면 인감증명이 나오는데 이 인감증명은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무자 본인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무자가 제출하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도장이 찍혀야 되니까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뭐로 제공해야 됩니까? 공인인증서 정보. 그래서 방문 신청은 인감증명, 공인인증서 정보는 전자신청.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등기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무자의 도장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겠죠.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제공합니다. 단독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독신청. 그러면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느냐? 아니죠.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겁니다. 중요한 등기는 90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은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거니까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 즉 등기의 진정성이 당연히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이 매도용 인감증명은 등기 원인이 매매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때 첨부할 수 있는 인감증명이 매도용 인감증명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뭘 제공하는 겁니까? 비매도용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매도용이 중요하니까 매도용은 비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비매도용은 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인감증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부 다 발행일로부터 6개월. 따라서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인감증명의 지출을 요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죠. 뭡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죠.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등기필 정보 대신 어떤 걸로 등기관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고 확인 조서가 작성이 되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두 번째,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확인받을 수가 없겠죠.
이때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이 등기필 정보에 역할을 한다고 했죠. 두 번째, 일반인이 대리인일 때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이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게 세 번째 있는 것이고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때 이 시점에서는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소유자는 갑, 면적은 40제곱미터, 여기는 50제곱미터. 갑은 이 두 필지 토지의 합병을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병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다른 제한이 없다면 합병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지적공부에서 합쳐진 다음에 등기부에서 합쳐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 여기서 합필 등기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합병 신청 시점부터 합필 등기 요거 신청 이전에 시간의 갭이 존재하죠. 이때 갑이 101번지 토지 50제곱미터를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쪽은 갑 소유, 이쪽은 을 소유. 이때는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했죠. 이때는 합필이 그러면 합필 등기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갑 소유, 을 소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합필 등기 신청이 있을 때 합병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합병을 한다고 했죠? 갑은 9분의 4, 을은 9분의 5로 하는, 즉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때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갑과 을은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했죠. 이 확인서 안에는 갑과 을의 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갑과 을은 합필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인감 증명.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100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용의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용의권 등기를 할 테고 용의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갑은 자신의 요 토지를 분필을 하고자 합니다. 을의 용의권은 이쪽에 있어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이때 갑은 이렇게 분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분필 등기 신청할 때는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겁니다. 이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요 100번지 토지가 두 필지 100과 100의 1번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두 개의 등기부로 토지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등기부도 따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때 을의 용의권 등기는 어느 쪽 등기부에 기록할지를 요 갑이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을의 용의권은 어느 쪽에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100번지입니까? 100의 1입니까? 이게 100이고 이게 100의 1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용의권 등기는 어느 등기 기록에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100의 1이겠죠. 을의 용의권은 이쪽에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이쪽에 나 있다면 갑은 이쪽에 을의 용의권이 존재하니까 이쪽 등기 기록에 기록해달라 이렇게 거짓 뻥카 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 을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인감증명.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3번을 먼저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임자로서 법제 51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임자의 인감증명. 그 단서는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인감증명 첨부하겠죠. 4번 등기규칙 제81조 제4항에 따라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들의 인감증명. 그러면 등기규칙 81조는 뭐가 있습니까?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라도 그때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저거. 그러면 이때 뭐가 첨부된다고 했습니까?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보셨고 6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거기 협의서에는 협의에 참여한 모든 상속인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고 했죠. 그 도장을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니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3자의 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때는 제3자의 도장 찍혀 있겠죠.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8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1번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겠죠. 2번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안 해요. 왜요? 단독 신청이니까. 그렇죠. 단독 신청이니까. 3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51조 단서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위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맞겠죠? 5번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들의 인감증명 맞겠죠? 네, 정답은 2번.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네.